그러면 회전 툴을 활용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 모양을 한번 그려보죠. 회전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를 활용합니다. 컨트롤 버튼과 코테이션 마크를 눌러서 그리드를 활성화합니다. 코테이션 마크는 여러분들 키보드의 엔터 버튼 바로 옆에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L 버튼을 눌러서 원을 선택하고 원형 툴로 정원을 중심에서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원을 최대한 그리드의 중심에 맞춰서 그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회전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R 버튼을 눌러서 회전 툴을 선택하고요. 자, 중심점을 적당하게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요. 자, 그리드를 잘 활용하셔서 마우스를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Alt 버튼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회전에 30도 정도 한번 해볼까요? 30도 하고 미리 보기를 한번 체크해 보죠. 30도 아니고 10도만 해볼까요? 10도? 예, 10도. 예, 10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합니다. 카피 명령.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계속 눌러줍니다. 컨트롤 D. 네. 그리고 전체 선택 툴로 전환해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고요. 면의 컬러를 투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는 화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투명으로 바꾸는 단축키는 뭐였죠? 역 슬러시 버튼 예, 눌러줍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시 L 버튼 눌러서 정원을 하나 또 그려주겠습니다. 정원을 그려주고 이번에는 면의 컬러를 블랙으로 채워줍니다. 블랙으로 채워주고 테두리는 투명으로 지정합니다. 투명으로. 그리고 회전 도구 R 버튼 눌러서 회전 도구 선택하고요. 다시 중심점으로 이동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10도였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예, 10도를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복사합니다. 같은 명령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컨트롤 D를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컨트롤 D. 네, 컨트롤 D 됐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별이 있네요. 바깥쪽에 별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별을 기본 도형 툴에서 별 모양을 선택하고요. 클릭,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자, 그래서 Shift 버튼 눌러서 별을 똑바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면의 컬러와 라인 컬러를 바꿔서 라인은 블랙으로, 면은 화이트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 R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요. 이제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회전이 되는 중심축의 위치에서 Alt 버튼을 누릅니다. Alt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도를 입력을 해보죠. 20도. 네. 20도 복사합니다. 카피 명령을 실행합니다. 컨트롤 D 계속 실행해 주세요. 네, 됐어요. 컨트롤 D 했죠. 자, 외곽 쪽에 이번에는 스파이럴 툴이 있네요. 자, 라인 세그먼트에서 나선형 툴을 선택하고 자, 별 위쪽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자, 모양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R 버튼 누른다고 그랬죠? R. 예,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고 위치를 이동하는 건 스페이스 버튼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됐습니다. 네. 라인의 컬러는 블랙, 면의 컬러는 투명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R 누르고 중심으로 다시 이동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예, 20도 이번에는 10도 해볼게요. 10도 하고 미리 보기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10도 말고 한 5도 정도 해볼까요? 5도? 예, 복사합니다. 예, 컨트롤 D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D. 네, 됐죠?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해보죠. 안쪽은 삼각형이 있네요.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툴박스에서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삼각형, 정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죠. 그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주고 회전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축키 R 누르고 중심점으로 다시 이동해서 Alt키 누르고 클릭. 예, 이번에는 30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한번 해보고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D 계속 누르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번에는 라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정원을 먼저 그려야겠나요?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L 버튼 눌러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요. 중심점에서부터 그리기 위해서 마우스를 위치하고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삼각형까지 일치를 시킬까요? 조금 공백을 주죠? 예, 이렇게 하죠. 됐습니다. 자,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에서 직선을 선택하고 선분 도구죠. 직선을 선택하고 직선을 거줍니다. 클릭 드래그.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예, 1포인트 유지를 하고요. 자, 로테이트 툴 R 버튼 눌러서 회전 도구 선택하고 중심으로 이동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자, 이번에는 15도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5도 미리 보기 한번 해보고요. 예, 복사 컨트롤 D 명령을 계속 실행합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가운데가 좀 비는 듯 하니까 그냥 원을 하나 그려주죠. L 버튼 눌러서 원형 툴로 중심부터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면의 컬러를 블랙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리드를 가려봅니다. 컨트롤과 코테이션 마크 눌러서 그리드를 가려보고요. 전체 선택 툴로 이제 모두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 조금 옮길게요. 이쪽으로. 자,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죠? 그룹으로 만들어 줘야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혹은 단축키 컨트롤 G 됐어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축소해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늘 그룹으로 만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지금은 블랙과 화이트만 활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꽃 모양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라인과 원이 겹치는 것을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꽃도 자, 클릭 드래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모니터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이것도 클릭 드래그해서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런 기본 도형 툴과 그 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전 툴이라든가 스케일 툴 이런 기본 툴을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해요. 그래야 그라디언트를 적용한다든가 뭐 블렌딩을 한다든가 했을 때 깔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덤벼가지고 어떤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본 저와 함께 지금 해본 연습 있죠?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예.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예.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 꽃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세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계를 한번 그려보죠. 가운데 있는 시계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회전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컨트롤과 코테이션 마크 그리드를 활성화시키고요. 자, 가운데 있는 시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라인을 이제 지금 선을 활용해서 이제 이 시계의 눈금을 만들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제 선을 조금씩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요. 자,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라인의 두께를
라인의 두께를 좀 주죠. 1포인트, 1포인트 정도 할까요? 1포인트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1포인트를 하고, 자, 이제 조금 크기를 줄일게요. 저는 3칸만 하겠습니다. 자,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죠? R 버튼 눌러야죠. 로테이트 누르고, 자, 이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중심점을 잡고, Alt 버튼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회전 각도를 입력을 했었죠? 회전할 때 각도를 정해서 입력하고 복사해서 계속 같은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방법은 똑같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계에 있는 눈금이 몇 개일까요? 모두 60개겠죠? 그렇죠? 한 바퀴 돌면 60초니까 60개의 바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60개를 어떻게 나눌까? 그렇죠? 몇 도로 입력을 해야 이 각도에 딱 맞게 60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회전, 로테이트의 옵션 창에서 각도 부분에 전체가 한 번 회전하면 360도겠죠? 360도 중에서 우리는 60개의 개체, 지금은 이제 라인이죠.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D 쭉 누르세요. 그러면 60개의 라인이 정확하게 생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12개. 자, 그러면 자, 이 라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늘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할게요. 두껍게 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조금 길게 할까요? Shift 버튼 누르고 조금 길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 로테이트 버튼을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360도 중에서 12개의 오브젝트가 필요한 거죠. 자, 미리 보기 한번 체크하고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D 해요. 예, 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확대를 하셔가지고 먼저 했던 이런 바늘들, 짧은 바늘들은 다 지워줘야죠. 그렇죠? 지워줘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또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우세요. 네.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지금 센터를 정확하게 안 잡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늘 크게 확대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정확하게 맞질 않죠? 네. 언제나 확대를 해서 이 디자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좀 축소를 해보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회전의 중심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지금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심을. 그렇지 않고 더 확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 시계 바늘만 만들면 되겠죠? 자, 시계 바늘은 뭐 선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둥근 사각형 모서리 툴을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을 한번 해볼게요. 둥근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hift X를 눌러서 면과 선의 컬러를 바꿔주고요. 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하고 됐어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F 하면 똑같이 카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 R 버튼 눌러서 중심점을 정확하게 클릭해서 회전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회전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라인 컬러는 투명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바로 앞에 카피가 됐죠? 이제 색상 패널에서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 면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지정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로테이트 버튼 눌러서 자, 중심이 여기였죠? 중심점을 한번 클릭해주고 회전시키세요. 네. 그리고 스케일 버튼 눌러서 단축키 S죠? S 눌러서 자, 이렇게 시계 바늘을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때 그 드래그를 할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큰 바늘 또 스케일로 S 버튼 눌러서 스케일 버튼 선택하고요.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얘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L 버튼 눌러서 중앙에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면의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전체 선택 툴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자,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하고 Alt와 Shift 누르고 축소 그리고 면의 컬러는 블랙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조금 줄여서 볼까요? 네. 그리고 컨트롤 코테이션 마크 눌러서 그리드를 가립니다. 자, 축소할게요. 자, 이제 여기 초바늘 밑에 그리고 C바늘, 분바늘 밑에 그림자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C 하고 뒤에다 카피를 하죠. 컨트롤 B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동시켜주고 면의 색상을 블랙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네, 조금 낮춰주세요. 그래서 조금 엇갈리게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진한 것 같으면 조금 흐리게 해도 되겠죠. 초반을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조금 위치를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걸 선택해서 그림자를 조금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바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C, 컨트롤 B 해서 색상을 조금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로 확대해서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색상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자, 됐죠? 이제 배경을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고요. 축소합니다. 축소하고 자, 사각형 선택하고 Alt와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배경 컬러를 좀 만들어 주겠어요. 그레이로 하고 자, 겹치게 해놓은 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도 내 맨 뒤로 보내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좀 조절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해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메뉴에 정렬, 가운데 정렬, 가로 세로 정렬해주고 배경 컬러를 조금 흐리게 해주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축소할게요. 배경을 됐습니다.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G에서 그룹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화이트인데 여기는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색상은 뭐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식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계 바늘을 만드는 건 똑같죠? 그렇죠? 어, 어떤 시계를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시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계가 자, 똑같으니까 한번 더 해보죠. 자, 컨트롤과 코테이션 마크를 눌러서 그리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라인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하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이번에는 2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예, 2포인트로 하고 2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죠.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조금 선도 이렇게 라인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4칸을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소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 R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잡아야겠죠? 중심을 이쪽으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는데, 자,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자, 지금 정확하게 안 맞았죠? 예,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늘 확대하고 작업하는 습관 중요하겠죠? 자,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는 큰 바늘부터 한번 해볼게요. 360도에서 12개의 바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줄여볼게요. 이제 컨트롤 D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제 분 바늘은 완성이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좀 확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하고 두께를 줄이고요. 1포인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이번에는 그레이로 좀 해보죠. 색상을 좀 낮추고요. 선의 컬러를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좀 짧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자, 볼까요? 네. 자, 다시 확대를 해서 확대합니다. 확대하고 자,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정확하게 요 라인이 보이죠? 라인을 정확하게 좀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자, 됐어요. 축소해서 로테이터 툴 선택하고 중심지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대할게요. 확대를 제일 크게 해서 보죠. 자, 보면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리고 360도에 몇 개였죠? 60개를 또 복사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D 명령을 계속 실행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지워주셔야 돼요,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예, 그것들은 다 지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시계바늘을 만드는데, 시계바늘. 자, 라인을 활용을 해볼게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직선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라인의 두께를 까만색으로 해서 한 4포인트로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윈도우 메뉴에 보면 스트로크 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획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영문에서는 윈도우에 스트로크 메뉴입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꺼내면
똑같은 명령이 나옵니다. 똑같은 명령이 나와요. 자, 사용 방법은 동일하니까 한글 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선택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보면은 단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컨트롤 메뉴에 있는 회계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이 패널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단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둥근 단면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나요? 변화가? 자,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라인을 만들면 자, 두 번째 단면 둥근 단면이라고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끝 부분이 둥그렇게 라운드 가집니다. 자, 세 번째 돌출 단면 이거는 자, 클릭했어요. 돌출 단면과 맨 처음 했던 표준 단면인데 자, 이렇게 하면 포인트 패스 라인의 끝부분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고 자, 돌출이라고 하는 거는 패스 라인을 지나서 라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표준 단면을 많이 사용하죠. 자, 우리는 둥근 단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축소할게요. 축소하고 보면 옵션이 또 몇 가지가 있죠. 물론 점선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선은 나중에 좀 하고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메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두 가지가 아니고 자, 이쪽에서 만일 화살표를 선택했어요. 왼쪽이에요. 자, 화살표 없음을 선택했어요. 자, 오른쪽에 화살표 1 돼 있죠? 선택했어요. 오른쪽에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패널을 봤을 때 패널을 보고 왼쪽에 오른쪽에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양쪽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쪽 왼쪽은 필요가 없어요. 없음으로 하고 자, 그런데 화살표 2를 하던 또 쭉 내려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뭐 화살표 2를 하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자,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퍼센티지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사이즈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35%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바늘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바로 앞에 카피됐죠? 자, 그 다음에는 회전시키기 위해서 회전 도구 단축키 R 버튼 눌러서 자, 중심에 클릭해줘서 중심을 자, 회전의 중심을 이렇게 변형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께 크기 다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초바늘이 필요하겠죠? 초바늘도 카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바늘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로테이트 툴 선택하고 회전 클릭하고 자,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라인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화살표를 좀 바꿔줄게요. 화살표를 그냥 일반적인 화살표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그리고 선의 두께를 얇게 해주겠습니다. 이 포인트만 해보죠. 됐어요. 자, 그리고 좀 축소해보죠. 축소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이제 원을 만들어야겠죠. L 버튼 눌러서 원형 툴로 자, 여러분들은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중심부터 Alt와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의 컬러를 화이트로 해주고 테두리 컬러는 없음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컨트롤 시프트 가로 뒤로 보내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합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바로 뒤쪽에다가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B
카피가 됐죠? 자, Alt와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 그리고 면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또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자,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선택 툴 V를 눌러서 해제하고 그리드를 가려 보겠습니다. 컨트롤과 코테이션 마크 눌러서 그리드를 가리죠. 자, 이제 됐죠? 이제 요 가운데 부분에만 동글맹이를 하나 넣어주죠. 컨트롤 다시 그리드 좀 그리고요. L 버튼 눌러서 Alt와 Shift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어요. 그리드 가리고 전체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됐어요. 이제 축소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도록 색상을 바꾸거나 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Alt 클릭 Shift 누르고 드래그 카피해 줍니다. Alt 클릭 Shift 누르고 드래그 됐죠?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세 개 모두 선택하고 Alt 클릭 Shift 누르고 드래그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들은 모두 다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 중에서 개별로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필요해요? 단축키 A 직접 선택 도구죠. 자, 뒤에 있는 빨간색을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한 번씩 바꿔줘 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다 한 번씩 바꿔줘 볼게요. 뭐 보라색으로도 한번 바꿔보고요. 또 그린으로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린으로도 한번 바꿔보고,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바꾸세요. 다. 자, 클릭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연한. 네. 자, 이 정도 했다면 이제 사각형 툴로 M 단축키 M을 눌러서 사각형 툴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쭉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맨 뒤로 보내기 하고요. 색상 컬러를 조금 밝은 색상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네,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빼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예, 됐어요. 자, 그럼 전체 선택 툴 단축키 V죠. V 눌러서 자, 모두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G 그룹. 네, 이제는 축소해도 이미지는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선도 선의 두께도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네, 같은 비율로 조절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네요. 좀 축소를 해보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바늘의 눈금의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 조절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시계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겠죠?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예. 힘들겠지만 힘들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조금 힘들 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예. 기운이 딸리는 거죠. 이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작업은 체력이 좋아야 돼요. 예,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눈금의 차이 있죠? 두께의 차이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좀 두껍게 만든 거고 예, 사실은 이게 더 예쁩니다. 라인이 너무 두꺼우면 전혀 예쁘질 않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0.25면 충분히 표현이 다 됩니다. 0.25포인트면 라인의 두께는 뭐 막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디자인이 잘 보이거나 뭐 전달력이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잘 아시고요.
자, 여기 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을 하나 그렸었죠? 선.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선이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선을 자꾸 강조하는 게, 선만으로도 참 아주 재밌고 멋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이제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이 획, 스트로크 패널을 잘 이해를 하는 건데, 점선을 사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점선하고 이 사이에 점선의 크기 그리고 이 간격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거보다는 이 부분, 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화살표, 화살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표시도 있고, 자, 이게 보면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죠.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왼쪽으로 가는 쪽.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의 크기 조절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의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컨트롤 메뉴에서 우리가 이 라인을 잠깐 얘기하면서 보였던 프로파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5가지가 6가지인가가 있었죠? 이 프로파일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면 돼요. 이 프로파일은 이 선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고 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혀 낯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한 이 선은 이 선을 사용한 거예요. 네. 이 선을 사용하고 없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의 색상을 그레이로 지정한 것 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없음. 없음으로 지정하고요. 예. 이런 선을 이 시계바늘로 활용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계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쁜 시계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이 시계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회전 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 툴 밑에 반사 도구가 또 있어요. 이 리플렉트 툴인데, 이 리플렉트 툴도 회전 도구와 사용 방법은 100%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럼 반사 도구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